필름의 인화에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사용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기계화된 인화 과정 살펴보고 그 작업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자동 현상 인화기를 사용해서 인화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기계가 이제 자동 현상기입니다. 여기에 발색제가 들어있고 또 여기는 이제 표백제가 들어있거든요. 표백 경착제죠. 그래서 입구에서 인화제를 이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현상 표백 경착이 돼서 완성이 돼서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자동 현상 인화기의 조작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기계는 먼저 왼쪽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원 스위치죠.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온도를 맞출 수 있는 다이얼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현상할 때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발색 현상에서 정확한 온도를 유지시켜야지만은 정확한 색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표백 경착은 이제 온도가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큰 무리는 없게 나오고요. 그래서 먼저 약품을 먼저 다 준비하신 다음에 온도 다이얼을 이용해서 시간대를 조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간대를 이렇게 맞춰주시고 맞춰주신 다음에 스위치를 켜시면은 기계가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 기계는 이제 켜놓으면은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약 한 30분 정도 지나면 온도가 세팅해놓은 그대로 온도를 유지시키는 거죠. 계속.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암실에서 이제 노광된 인화지가 어떻게 현상되고 인화돼 나오는지 자동 현상기에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기계에는 이쪽 롤러를 통해서 인화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롤러를 통해서 인화지가 들어가서 이 인화지가 밑에 있는 롤러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발색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나와서 이 다음 롤러로 지나가서 또는 표백 경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약품은 수정약품과는 다른 자동용 약품입니다. 수정보다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되는 약품입니다. 자, 이제 암실에서 이제 완전히 빛이 차단된 곳이죠. 빛이 없는 곳에서 노광을 주고 나서 그것을 이제 시트기, 자동 현상 인화기죠.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이 자동 현상 인화기도 작업할 때는 전혀 빛이 없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인화지를 집어넣고 넣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불을 켜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화지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덮개 부분을 여시고 그 인화지를 집어넣으시는데 그러니까 이쪽 파란색 쪽이 이제 유제면입니다. 이쪽이 밑으로 가도록 해놓고 투입구에 집어넣으시는데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그러니까 롤러가 돼 있거든요. 이 롤러에 삐딱하게 집어넣으면은 이것이 걸려서 안 나오게 되니까요. 정확히 일직선을 맞춰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네, 컬러 필름 인화 과정에서 노광 테스트와 필터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요. 선생님, 컬러 필름 인화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테스트가 꼭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테스트를 하지 않고 작업에 임한다면은 농도값과 그 필터 값을 근사치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장의 사진을 계속 인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그리고 약품 인화지 이런 것들이 소모가 되는 거죠. 그걸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네, 손으로 인화 작업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자동 기계를 이용해서 인화 작업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이 컬러 필름 인화 작업을 하는 중에 있어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컬러 필름에서는 또는 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온도거든요. 근데 온도가 늘 정확하게 오차 없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실내 온도가 너무 차거나 너무 더우면은 온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온도도 같이 맞춰주는 게 좋고요. 또 그리고 이제 약품이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이게 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결합되면서 점점 이제 산화가 되게 되는데 늘 언제나 신선한 약품을 유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 기계를 이용한 컬러 필름의 인화 과정 보셨는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네, 사진을 촬영해서 현상 인화까지의 작업 배워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취업 쪽에서는 이제 인물이나 광고 또는 웨딩 스튜디오에 좀 취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잡지사라든지 현상서 또는 그 자율기구가 형식 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창업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영상 매체라든지 또는 정보 매체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사진의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고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사진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사진 기능사 자격증은 1년에 4번 정도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필기하고 실기가요. 필기 합격한 다음에는 이제 실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기에는 조명을 이용한 촬영법, 그리고 컬러 네거티브 현상, 그리고 컬러 네거티브 확대 인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선생님 오늘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EBS 기능교실 오늘까지 4회에 걸쳐서 사진 촬영, 현상, 인화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사진은 우리 일상생활은 물론 현대 문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진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그 전망 역시 굉장히 밝은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회에 걸친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